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지난주에 건너뛰었죠.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 답답해서 촬영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제가 오늘 촬영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벌써 9월 달에 이제 수시 원서를 넣잖아요. 수시 원서를 넣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성적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기록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만 이제 우리 에듀진이나 이런 쪽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적을 넣어 놓는 이유는 그냥 참고하라는 내용이지 그걸 가지고 꼭 지원을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의 니즈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넣어드리고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록 때문에 떨어지지 성적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 거죠. 기록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체적으로 기록이 많이 좋아졌죠. 매년 좋아집니다. 그렇다 그래서 어떤 한 학교가 올해 좋아졌다고 내년도 좋아지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학교의 이동이나 학교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동하는 경우에 학교 분위기 때문에 잘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립고의 경우에도 계속 그러면 기록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매번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교사들도 계속 배워야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자기 지식은 2년 전 거라면 아무래도 좀 뒤떨어진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립고가 계속해서 좋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입시 실적, 대입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학년 부장이 되었든 진학 부장이 되었든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끼똥차게 잘 챙기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냥 사립고등학교니까 전년도에 잘했으니까 올해도 잘할 거야 꼭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물론 일반적인 사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특수한 자율고도 사실은 걔네들은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만큼 발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입시 환경이 바뀌니까 또 학생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다 나쁜 고등학교 좀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우리가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입학한 학생들의 올해 정말 그러니까 수능으로는 안 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만한 애들이 많다. 또는 올해는 우리는 수능으로 갈 애들이 많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별로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중점 사항들이 좀 바뀌게 되죠.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가끔 이제 기사에 반영해서 조금씩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럼 숫자로 보여달라 이러면 학교한테 너무 민망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숫자로 내서 데이터가 이러니까 당신들이 뭐가 잘못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싶지도 않거니와 안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 학교 분위기가 요즘 뭐가 바뀌었나 보지 그러다가 거기 고3부장 누구냐 내지는 교장 누구냐 이렇게 이제 파다 보면 좀 나오죠.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정도 성적에 A 대학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다 오케이입니다. 다 됩니다. 뭐든지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기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록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또는 이제 아이는 어느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갈 만한 아이인데 그 배경이 안 따라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학교가 안 따라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요즘은 이제 학생이 뭔가를 써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써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학생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애가 바빠. 그러니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아이도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할 시간은 주지 않고 그냥 이거 빨리빨리 제출해. 빨리빨리 제출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합격이 가능한 또는 그 학생의 역량이 가능한 정도로 기록이 돼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뭔가 제출하거나 뭔가를 해오자는 욕구가 너무 약하다. 물론 가끔 괜찮은 애가 있긴 하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도 이제 기록을 해주잖아요. 기록을 해줄 때 학생의 역량이나 이런 게 이제 매번 뻔하게 그 수백 명을 적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짧은 시간에 수백 명의 학생을 일일이 다 따로 기록을 갖고 있고 이런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가 바닥이 난 거죠. 써줄 게 없는 거야, 아이들에게. 그리고 적다 보면 사실 우리도 글 쓰다 보면 그냥 거기서 거기를 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잠시 밖에 이제 뭐라고 하죠? 어디 산보나 여기 근처에는 이제 가까운데 공원이 있어서 산보나 이런 데를 좀 갔다가 오면 조금 생각이 좀 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기록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발목을 잡는 것이지 성적이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걱정을 할 때 보면 주로 성적을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적은 그닥 그렇게 영향을 받긴 하는데 기록이 그만큼 좋으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학교의 학생부 교과에서 한 1등급 정도 낮은 경우 1등급이나 1.5등급 1.3, 1.5등급 뭐 이 정도 범위 아닌가 2등급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성적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기록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록을 어떻게 하는 게 해야 좋으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야 그거 언제 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기록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처럼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어제 통화하신 한 학부모님의 경우에 이제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처럼 뭐 가까운데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성적이 이제 원하던 만큼은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이 이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 학종에서 이제 그 어머니의 걱정은 또는 학생의 걱정은 성적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침 이제 그 입시엔에서 봤던 건데 성적 플러스 그 기록, 특히 수학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수학 기록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고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인서울 하위권뿐이 못 간다 이걸로는. 근데 지금 원하는 대학이 어딘지 제가 궁금해서 마침 어찌어찌해서 전화번호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제가 했어요. 이것은
성적 때문에 이 아이가 그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기록이 부족하다. 그리고 혹시 이런 기록이 다른 과목에도 똑같이 있다면 요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물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이야 당연히 하죠. 뭐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지만 기록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좋은 대학인데 성적이 조금 나쁜 쪽, 예를 들어 의대 가는데 뭐 2등급이 합격했다 이러면 당연히 걔는 특목고, 그러니까 자사고일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하죠.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것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일반고인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설령 자사고가 됐던 특목고, 그러니까 그 일반고에 있는 아이가 의대를 갔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성적은 져지는데 걔를 왜 뽑았어요? 자사고였기 때문에 뽑았나요? 기록 때문에 뽑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무슨 기록이 좋았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의대를 예를 들었으니까 의대를 얘기한다면 이제 과목에 대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과목 선택. 또 하나 기록이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기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다기보다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매우 우수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분명하겠죠? 매우 뛰어나게 기록되어 있는 거 분명해요. 어떻게 뛰어나게?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의대에 맞는 특성이 있도록 기록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의대 보통 저보고 만약에 의사하라면, 아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에게 만약에 의사하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저에게 누가 가운 씌워주고 의사해서 지금부터 밥 먹고 살으라고 해도 저는 의사 못하겠어요. 물론 뭐 피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뭐 수술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막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가? 뭐 이런 거 보면 어찌됐건 뭐 10시간도 수술하고 막 하잖아요. 10시간 서서 그것을 한다고? 난 못하겠어. 물론 내가 사람 살릴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길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특성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런 특성들이 그 학생부에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태도나 자세예요. 마찬가지로 뭐 그 아이가 뭐 경영학과 가든 경제학과 가든 또는 뭐 생명공학과를 가더라도 그 학과에서 원하는 어떤 그 인재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인재상 보면 글로벌하고 의사소통 능력 좋고 다 좋아, 알겠어. 근데 성적에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잖아요. 좀 전에 제가 의사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학생의 태도나 자세 또 습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왜냐면 그게 그 의사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공학과 가서 도대체 뭐 할 건데, 생명공학과 왔어. 오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가 중요하죠. 아니 내가 뭐 석사학위를 갈 것인지 석사 박사를 밟아서 나 연구소에 취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학사로 끝내서 뭐를 할 것인지 뭐 그냥 회사 취업을 그냥 아무데나 그냥 할 것이라고 써 있다면 선발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상 선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 있는 게 최고죠?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이든 나 여기 대학 나와서 석사도 밟고 박사도 밟을 거야. 뭐 특히 뭐 그렇게 쓸 수는 없지만 특히 그 대학의 A 교수는 완전 나의 모델이야. 뭐 이렇게 써져 있다면 걔 합격시키겠죠. 물론 다른 조건이 되어 있을 때 걔를 합격시키기가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기록의 문제이지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적이 제가 아까 좀 전에 1.1등급 또는 1.5등급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만약에 1.5에서 2등급 또는 3등급, 4등급, 5등급의 차이가 있는, 예를 들어 나는 7등급인데 2등급, 1등급 대학을 가고 싶다. 근데 7등급이 1등급 대학 가려면 매우 그 섬세한 그 과목에 대한 과목 뭐가 어쨌든 필요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케이스인 건 분명하죠. 하지만 이제 2등급 대학까지는 뭐 7등급이어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전해 볼 수는 있는 거고요. 다만 합격할 가능성은 뭐 100에 1명 이 정도는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그게 뭐라고 하죠? 어쨌든 3, 4등급의 차이가 있는데도 원서를 넣는다 그러면 인서울 하위권 정도의 베이수가 맞는다. 또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성적이 지금 한 4, 5등급? 5등급? 4등급? 후반대나 뭐 5등급 초반대 이렇게 되는 학생인데 지방에 있는 학생인데요. 근데 이제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 근데 이제 그 지역의 국립대를 갈 수 있냐고, 국립대가 몇 등급이냐고. 그래서 이제 물론 입시엔에 보면 다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찾기를 잘 못 찾으셨는지 몇 등급인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등급이 몇 등급이고, 실제로 가능한 정도인데 그 학생의 경우에는 입시엔에 처음에 들어올 때 등급을 막 이렇게 써줘야 되도록 각 과목별로 이제 마침 학생이 썼는지 학부모님이 썼는지 마침 등급대별로 다 써져 있어요. 뭐 국수영 또 뭐 탐구에 과학 몇 점 뭐 이렇게 해서 쭉 등급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등급을 보면서 생각을 하기를 그 정도 등급이면 그게 학생이 썼는지 학부모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생이 썼다면 학생은 매우 똑똑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그렇지만 사실은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글로만 본 거니까. 또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리고 뭐 모의고사는 67, 67 뭐 다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뭐 영어만 3등급이었나?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다 4, 5, 4, 5, 뭐 6이었나? 어쨌든 뭐 다 이렇게 깔려져 있는. 근데 이제 그 과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가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 건 분명한 거죠. 여기서 이제 가능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봅니다. 첫째는 학부모예요. 학부모가 학생을 포기했냐 안 했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을 끝까지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의 애정이 없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요거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또 이제 그게 한 가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쪽면 또 하나는 이제 학생의 의지이죠. 근데 학생이 그 기록을 저한테 보내준 입시엔에 썼던 그 기록이 정말로 학생이 쓴 거라면 학생은 진짜 A급이니까 되는 거죠. 근데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라고 해도 그랬다면 학생이 그럼 노력할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봐야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고 판단이 들었고 이렇게 이제 조언하는 물론 이제 글로 하는 거지만 조언하는 과정에서 너가 이거를 해볼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가서 찾았고 이건 어디 가서 찾아서 뭐를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했고 실제로 가능성은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1학년이니까요. 더더군다나 지금 1학년 2학기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져 있죠. 그 정도라면 공부 조금 하면 3, 4등급은 금방 될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학생들이 그런 노력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그 정도라고 하면 다른 컨설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공부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 안 하고 있고 공부를 하는 폼만 잡고 있거나 아니면 집중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거는 뭐 조금만 바꿔주면 3, 4등급은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아이의 성적을 보고 성적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없다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더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좀 전에 그 아이도 가능성이 있다고요. 제 말은 비록 현재 5, 6, 5, 6, 6, 7 뭐 이렇게 깔려져 있다고 해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가능성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어떤 한 학부모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자녀에게 시간 할애를 거의 안 해주고 계세요. 또 하나는 자녀와 그러니까 학생과 엄마죠. 엄마가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번에 시험 이렇게 하면 나 학원 좀 그만 좀 다니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성적을 올렸어요. 학생이 성적을 올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제 시간 할애를 안 해주는 거죠. 야, 그거 안 돼. 왜냐면 올랐잖아.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시고 그냥 이렇게 말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학생도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더 한다면 그 책임감을 갖고 더 할 텐데, 일단 동기부여가 상실이 되었잖아요. 물론 뭐 엄마가 어찌어찌해서 학원 열심히 더 보내서 뭐 더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한 반대로 또 이제 성적이 더 이제 짜증나 이래서 뭐 막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그 다음에도 엄마의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가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올랐다고 판단하는 거고, 학생도 뭐 살짝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는 경우에 중요한 건 내가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한 동기부여는 뭐였어요? 내가 학원을 안 다녀도 될 만한 큰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학원 다니기 싫어서 공부했어. 성적을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동기부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성적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엄마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노력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학원을 계속 다니게 하는 거고, 아이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니고는 있고 대신 굉장한 실망감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동기부여만큼 중요한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게 그보다 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동기부여를 상실했잖아요. 물론 이제 성적이 학원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성적이 올라서 또 그런 동기부여를 찾아서 또 할 수도 있겠죠. 매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학생이라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타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다음에 요번에도 너가 그러면 이 학원의 도움은 요만큼이었고 너의 노력이 90%였다면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학원을 안 보낼 테니까 라고 한 번 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더 맞는 교육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 주말 내내 학원 또 뭐 기숙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뭐 정말 그런데 또 그 학교도 마침 그 학교가 예전에 한때는 꼭 그런 학교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다 수능으로 틀었나 봐요. 분위기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렇다고 뭐 학종을 전혀 준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뭐 느낌상 썩 그렇게 이게 학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지만 어찌됐건 저는 그 동기부여가 학생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아이들이라도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실행력까지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과정들이 고스란히 생기부에만 학생부에만 제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때 기록이
우수해야 합격하는 것이지 성적 고만고만한 애들은 잔뜩 있어요. 이미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 같은 경우 보면 15대1, 20대1, 25대1, 30대1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그만큼 촘촘하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성적으로 꽉 차 있어. 학생부 교과 전형만큼. 예를 들어 뭐 최근 2022학년도 빼고는 그 전에는 예를 들어 학생부 인서울의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 보통 8대1 정도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20대1, 25대1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이 뭐예요?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이 잦아서 추가 합격자들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소수점 3자리까지의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런 차이로 어쨌든 변화가 있다. 지난번 연세대 거 보니까 뭐 4자리까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렇게 촘촘하게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그렇게 배치가 안 되어 있겠냐고요. 이미 그렇게 촘촘하게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미. 왜? 좀 전에 얘기터처럼 2배, 3배 더 경쟁률이 센 거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 수준대의 학생들이 물론 더 바운더리가 넓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건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기록이 좋아야 되는 거다. 기록이 좋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생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엄마나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마침 자녀에게 또는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가능한 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또 기록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학생과 대화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처럼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키워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좀 깊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고 나서 그 말뜻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보면 제가 보통은 명사 위주로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책에 보면 그 동사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되면 당연히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건 분명한 거죠. 다만 그게 뭐 얘가 그냥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나다 우수하다만 잔뜩 써있어 한들 그러면 떨어지죠.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거가. 그런 근거들은 수행평가에서나 수행평가 활동이나 또는 이 일반적인 탐구 보고서나 또는 소감문, 감상문 또 책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잘 배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 가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아니 실질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성적에 의해서 딱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 기록이 얼마나 우수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 거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처음 밑에 등급의 아이들이 상위권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왜 그렇게 갔는지를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기록이 좋았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럼 특목고 자사고 애들도 보면 뭐 걔네들은 원서 내면 다 합격하나요? 그렇지 않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면 걔네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떨어진 게 성적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자사고나 그 특목고 학생도 착각인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성적보다 기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얘기하고 싶고 그것에 의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